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세계적인 핵무기 위험은 새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뤄야 할 주요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국 외교 전문지가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집요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이 미중, 미러 갈등으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직면하게 될 주요 외교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초된 이란 핵 협상과 미러 관계 악화로 더욱 불투명해진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협상 등 핵무기 위험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 문제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진전시키면서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며 단지 시간의 문제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3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연간 최다 기록이었던 25발을 훨씬 앞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미한 군사훈련과 유엔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규탄 노력을 보게 되겠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를 감안할 때 외교관들의 그런 노력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큰 희망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 한 해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조립을 완료한 핵탄두 20기에서 30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최대 20기로 추산하며 핵탄두 45에서 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대 산하 국가전략연구소는 2020년 11월 북한의 보유 핵탄두가 15에서 60기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 고도화, 다중화, 대량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일 공개한 정세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북한이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병력과 차량이 매일 집결해 열병식 준비 정황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 남쪽 해상에 100m 길이의 선박 2척이 길이 45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서도 95m 길이 선박 2척 사이에 크기가 작은 선박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밀착된 선박의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 가운데 한 척은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박 2척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이 일대에서는 선박 4척이 2척씩 맞붙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선박 접선으로 어떤 대북제재 품목이 거래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2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 35개 대열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열이 움직이는 훈련장 내 도로에도
대열 대여섯 개가 보입니다.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은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훈련장에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초부터 이 일대에 병력이 도열하고 공터에는 차량이 주차되는 등 열병식 훈련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훈련장 북서쪽 공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2개 중 1곳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날은 2곳 모두를 채운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새로운 열병식 준비 정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을 공개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최근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EU 대외관계청은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불법 행위를 계속 벌이겠다고 시사한 최근의 성명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1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영국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교체된 가운데 신임 이사국 중 일부 국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안보리에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문제 등 전 세계의 여러 안보 문제에 대해 표결을 통해 관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의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달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결의 채택 거부 등 안보리 내 분열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를 준수하도록 스위스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국이 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대사도 지난해 11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새 결의 채택 실패를 성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온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에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6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순위조사 전문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을 6위, 프랑스를 7위, 일본을 8위에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의 경제는 외국 자본의 투자 성공 사례이며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 감소세를 보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로 평가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부문은 국가의 전반적인 저력을 따지는데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이 저력에 대해 뉴스 헤드라인을 꾸준히 장악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제 패턴을 결정하는 역량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지도자 등 6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등이 이 부분에서 15위 안에 들었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4위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 단념과 대화, 외교를 통한 비핵화 접근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로 위협하고 한국 사회를 교란하며 분열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와 연대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발표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과 외교 좌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은 인태전략 실행 원년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중추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